완전 시커멓죠? 이게 이제 차콜이고요. 이거를 그냥 물에 넣고 타시면 돼요. 물이 시커멓게 변하는데 보이나요? 이렇게 타고 마시면 돼요. 오늘은 설사나 우리가 살면서 뭐 세균에 감염이 되든지 뭐 장염, 바이러스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가끔씩 설사를 하잖아요. 구토를 할 때도 있고 우리가 장 문제를 겪고 있을 때 혹은 이제 디톡스, 그냥 제너럴한 디톡스가 필요할 때 또 때로는 스킨케어 그리고 머리카락까지 이런 것에 우리가 모두 효과를 볼 수 있는 활성탄과 벤토나이트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왼쪽에 있는 게 활성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벤토나이트 클레이인데요. 물론 이제 협찬은 없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활성탄, 벤토나이트 알아보기 전에 오늘 할 얘기들은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가 아닌 교육적 목적만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활성탄은 말 그대로 수치예요. 수치를 특정한 방식으로 활성화시킨 건데요. 그 일반적인 수치랑은 좀 다르게 초고온에서 산화를 시킨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벤토나이트는 고온 화산재가 뭐 오랫동안 축적이 되고 뭐 풍화도 되고 이러면서 생겨난 진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들은 정말 고대로부터 이어진 천연 배탈약으로 유명해요. 물론 이제 활성탄 자체는 이게 가공하는데 필요한 공정들이 고대에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역사가 엄청 길진 않고요. 수초는 오래전부터 써왔지만 활성탄은 1800년대 들어서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진흙, 우리가 이제 클레이를 의료용으로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기록은 메소포타미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나 데플리니우스 같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소화 문제 치료에 대해 화산 진흙을 썼다고 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프라이스 박사가 자신의 책 Nutrition and Physical Degeneration의 챕터 15에 써놓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가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남미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안데스 산맥에서도 그랬고 중앙아프리카나 호주 등 그 각지의 원시 집단들이 이렇게 진흙을 사용을 해왔다고 해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왔느냐? 이게 이제 그가 쓴 클레이에 관한 내용을 캡처를 해놓은 건데요. 원주민들은 배낭을 하나씩 들고 다녔다고 해요. 물에 갠 진흙 덩어리들이 그 배낭 안에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진흙 덩어리들을 이렇게 물에 뭉쳐가지고 공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물에 갠 진흙 덩어리에 조금씩 조금씩 찍어서 먹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런 짓을 왜 해요? 라고 물어보니 배탈을 막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질과 식중독에 대항하는 그들만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프라이스 박사가 프라이스 박사는 아프리카 조사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믿을 수 없이 건강했지만 아프리카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른 서양인들은 전부 다 얼마 가지 못해서 엄청나게 아팠고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은 제대로 성장 발육도 하지 못해서 무조건 본국으로 돌아갔다 와야 된다고 할 정도로 아프리카의 그 삶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그런 외지인들한테. 그 이질 같은 아니면 다른 온갖 질병들이 전염병들이 엄청나게 흔했는데 페레스 박사도 아프리카 조사에서 이질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이질을 치료를 하기 위해 나이로비에 있는 영국 의사한테 갔었는데 그 의사가 현지 민간요법을 처방해 주겠다고 물에 탄 진흙을 컵에 진흙을 타서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레스 박사가 쓰기를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도 나오는데 남미에서는 그 잉카의 후예들 감자를 먹을 때 꼭 진흙을 탄 물을 찍어서 먹었다 그래요. 이제 아마 이게 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들어있고 그 외에도 항영소들이 옥설산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걔네들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함께 먹지 않았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추측입니다. 그리고 이 숯은 침팬지도 아는 디톡스법이기도 해요. 이 침팬지들이 세력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서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얘네들도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동물계에서는 굉장히 고등생물이니까 근데 이 세력 싸움에 밀려나서 약간 이제 왕따 같은 침팬지들은 밥을 먹을 때도 걔네들은 주로 나뭇잎을 뜯어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 나뭇잎도 서열이 있는데 좋은 나뭇잎, 영양가 많은 나뭇잎은 먹지 못하고 영양가는 없고 독성이 있는 나뭇잎만 먹도록 몰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독성 있는 나뭇잎들만 먹게 됐는데도 이 침팬지들이 큰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그걸 보는 과학자들 아니면 동물학자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 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침팬지들은 그 독성이 있는 나뭇잎들, 독초들 막 이런 것들을 먹고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은근슬쩍 내려와서 거기에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은 곳에는 숯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 숯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먹었다 그래요. 독성이 있는 나뭇잎을 먹고 나서 숯을 먹음으로써 그걸 이제 중화를 해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바인더들이 보통 이제 이런 숯과 벤토나이트 클레이 같은 진흙들을 뭐 아니면 지올라이트 같은 다른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귀조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작동하는 원리가 체내로 흡수되지가 않으면서 소화기를 이렇게 쑥 한번 훑고 지나가요. 그러면서 그 길에 있는 독소들을 자기가 이제 강력하게 흡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바인더라고 불러요. 이 둘은 흡착을 어떻게 하는지는 차이가 있어요. 활성탄은 그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중성자끼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게를 가진 물질들끼리 서로 약하게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한테 흡착을 시킨다면, 벤토나이트는 이게 물과 닿으면 음이온을 띠게 되어서 이제 양이온을 띠는 다른 물질들, 다른 독소들을 자기한테 흡착시키게 되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원리는 서로 다르지만 결국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용도나 아니면 뭐 효과는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둘 다 표면적이 얼마나 넓냐면 그 활성탄 같은 경우 초고온으로 활성이 되면서 미세한 구멍들이 엄청나게 많이 뚫려서 한 티스푼, 딱 한 티스푼의 활성탄에 테니스 구장 하나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500에서 1500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면 뭘 흡착을 하느냐? 정말 많은 것들을 흡착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금속. 여기서 중금속은 물론 내가 방금 음식으로 먹은 중금속도 있는데요. 우리가 뭐 수은이 많은 생선을 먹었든지 아니면 알루미늄에 조리된 음식을 먹었든지 그러면 걔네들이 같이 흡수가 되기 마련이니까 그런 중금속들도 활성탄이든 벤토나이트가 자기한테 흡착을 시키겠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 몸이 중금속을 쌓아놨던 걸 해독을 할 때 나중에 해독된 중금속들이 다른 독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소변으로도 나가고 땀으로도 나가고 여러 군데로 뭐 눈물로도 나가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담즙으로도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담즙으로도 독소를 뭐 포압을 하든 다른 이제 딕톡스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담즙으로 그 독소들을 이렇게 내보내는데, 그 담즙이 소화기로 분비가 되고, 원래 우리 장이 건강하고 장내 세균층이 건강하면 걔네들은 다른 뭐 음식들이랑 섞여가지고 음식들은 소화될 때 걔네들은 흡수되지 않고 바깥으로 배출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 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변비가 있어가지고 장에서 그게 계속 정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얘네들이 재흡수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가 기껏 해독해가지고 담즙으로 내보냈는데 장누수가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중금속이.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평소에 이런 디톡스가 필요한 몸이었을 때 꾸준히 장내 환경에 이런 클레이든 아니면 활성탄이든이 존재를 해서 걔네가 바깥으로 나오는 족족 재흡수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배출이 되도록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것들도 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활성탄과 클레이가 흡착을 하는데 마이코톡신 같은 곰팡이 독소도 하고요. 마이코톡신이라고 하면 이제 뭐 주로 곡물에서 많이 발견되는 건데, 이게 그 곡물을 먹은 동물들한테서도 발견이 돼요. 뭐 소나 아니면 돼지, 닭 이런 애들이 마이코톡신에 오염이 된 사료를 먹으면 그 사료를 통해서 마이코톡신에 감염이 되고 그 마이코톡신이 동물의 몸에 쌓여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벤토나이트 클레이는 이런 마이코톡신 중 특히 아플라톡신을 굉장히 강력하게 바인드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나 이게 특히 그 아기들 가끔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설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차코를, 활성탄을 먹이면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벤토나이트 클레이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지금 우리가 아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항상 존재해왔던 것들이잖아요. 걔네들도 장에 존재하는 것들은 벤토나이트 클레이 같은 걸로 흡착을 시켜서 내보낼 수가 있고, 장내 세균들의 독소, 내독소들과 걔네들이 발생시키는 가스들도 흡착을 해요. 히스타민도 흡착을 시켜서 같이 끌고 나가고, 그 외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요소랑 암모니아가 있어요. 대사를 하고 남은 부산물인 요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암모니아가 계속해서 우리 몸에 쌓이고 배출이 되지 않으면 이게 독성을 가지는데, 이런 요소와 암모니아를 이 바인더들이 끌고 나감으로써 우리를
이런 신장병으로부터도 보호를 해줄 수가 있어요. 뭔가 장에만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장만 훑고 지나가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신장 건강에도 도움을 많이 줘요. 앞으로 보여드릴 연구들은 다 동물 실험이긴 한데요. 이 쥐가 만성 신부전에 걸렸을 때 활성탄을 먹이니까 신장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됐고, 또 여기 뭐 잘 보이시지 않으실 텐데 아마 특히 이 연구들에서는 그러니까 장누수를 개선을 하고, 이게 만성 신장 질환이 발생을 하면 락토바실러스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유익균들이 감소를 한대요. 근데 이것도 다시 되돌려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락토바실러스가 다시 증식을 할 수 있도록, 이게 그 요소와 암모니아들을 자기가 이제 먹어치움으로써 장내 환경이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고, 그럼으로써 신장의 부담을 최소화해서 신장 기능도 개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어떤 효과들을 기대를 할 수 있느냐, 얘네들로. 먼저 설사를 하고 뭐 장염이 생기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고 이런 장질환들이 있을 때 막 가스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 모두 바인더들로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독소 제거가 필요할 때, 뭐 디톡스를 할 때, 다이오프 칸디다들이 죽어나갈 때 걔네들이 뿜어내는 독소가 굉장히 악명이 높잖아요. 칸디다 치료를 하면 칸디다 죽이는 것도 힘들지만 칸디다가 죽어가면서 내뿜는 독소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치료를 중단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 칸디다가 내뿜는 독소들 다이오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발악을 하는 것들을 얘네 바인더들이 자기가 붙잡고 바깥으로 빠져나가줘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칸디다 프로토콜을 할 때, 장 치료를 할 때 자기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이어프 증상에 이런 바인더들을 같이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코톡신도 그렇고 중금속, 내가 평소에 중금속에 중독이 돼 있었으면 중금속 중독에 또 필요한 중금속 해독을 도와주는 다른 뭐 영양소들도 있고 뭐 글루타치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면서 또 동시에 내 장에서 이걸 재흡수하지 않도록 같이 함께 이런 걸 먹어주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특히 이제 활성탄 같은 거는 응급실에서도 많이 쓰여요.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약물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농약을 많이 먹었거나 이런 분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양의 활성탄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먹이면 우리가 살릴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이제 집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활성탄만 먹이시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병원도 가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어린 아이가 뭘 잘못 먹었다 그러면 이제 활성탄을 먹이고서 병원에 가거나 뭐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겠죠. 또 이제 신장 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신장 문제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이 데오드란트, 이게 장내 유해균들을 억제를 하고 걔네들이 내뿜는 가스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흡착하는 것처럼, 이게 뭐 꼭 장이 아니어도 겨드랑이나 신발이나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사용을 해서 냄새를 줄이는 데에도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상처나 상처 부위 같은 피부에 감염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도 이제 외부에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또 이제 피부랑 모발 케어에도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피부도 좋아지고 뭐 모공도 작게 해주고, 결국 원리는 비슷하겠죠. 피부에 있는 독소들이나 결국에 우리 뭐 해독하는 게 다 간을 통해서 하고 이런 거 다 비슷하긴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당장 바깥에 있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뽑아내 줄 수 있는 그런 그런 이점을 우리가 얻어 볼 수 있겠죠. 또 이 클레이들은 물이랑 닿으면 음이온을 띠고, 중금속들 같은 게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그 중금속들을 자기가 받아들이면서 양이온들을 받아들이면서 가지고 있던 미네랄들을 내보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꾸는 거죠. 치환을 하는데 그 치환되는 미네랄들이 뭐 칼슘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그런 이제 다양한 미네랄들이 있다고 하니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기저귀 발진인 암모니아 피부염 있잖아요. 그 아기들이 가끔 앓는 피부염에도 효과가 엄청 좋아서 일반적으로 쓰는 약 같은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고요. 이게 전신에다가 막 다 바르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편하게 목욕물에 풀어가지고 목욕을 하기도 한대요. 목욕물에다가 뭐 한 컵, 두 컵 이렇게 타가지고 우리가 마치 앱섬 솔트에 목욕을 하듯 이런 클레이에 목욕을 하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이쯤에서 어떻게 먹는지 데모를 한번 해봐야겠죠? 제가 그래서 준비해왔죠. 제가 물을 한 잔 이렇게 떠왔고요. 안에 그냥 물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차콜인데, 그러니까 저는 원래 먹을 때 입에 물을 한 모금 머금은 상태에서 작은 티스푼으로 떠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고 입에서 우글우글해서 풀어가지고 삼켜요. 그게 더 편해서 그 방법이 더 편하긴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흰 수저가 있길래 가져왔고요. 완전 시커멓죠? 이게 굉장히 입자가 고와요. 진흙도 그렇고 얘네도 그렇고. 이게
좀 이따가 이제 마저 말씀드리겠지만 폐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돼서. 잘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차콜이고요. 이거를 그냥 물에 넣고 타시면 돼요. 물이 시커멓게 변하는데 보이나요? 이렇게 타고 마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마시면 이가 까매지거든요. 방송을 이가 까매진 상태로 하게 될 것 같네요. 그건 생각을 안 했어가지고. 아 근데 막 그렇게 지금 엄청나게 그 진하게 타서 먹은 건 아니니까 좀 덜한가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드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맛은 이게 맛은 없고요. 그러니까 맛이 없다는 게 못 먹겠다는 맛이 아니고 그냥 맛 자체가 없고요. 차콜 같은 경우는 입에서 약간 미세한 모래 조각 씹는 것 같은, 입에서 그냥 숟가루 씹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이렇게 아작아작하는 그런 느낌이 나요. 아 그 클레이 같은 경우는 특유의 맛이 약간 있긴 한데요. 뭐 저는 오히려 그 맛이 좋아서 괜찮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둘 다 워낙 오래전부터 쓰여왔던 것들이고 우리 몸에 흡수도 되지 않고 사실상 부작용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얘네 둘이 더 좋은 건데요. 그러니까 부작용도 없는데 효과도 볼 수 있으니까, 다른 뭐 지사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배탈약도 그렇고 뭐 항균제를 먹든지 다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서 이런 바인더들은 부작용으로부터 거의 사실상 자유로워서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차콜도 그렇고 특히 이제 클레이 같은 경우, 클레이를 많이 먹고 물을 얼마 안 마셨을 때 특히 변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얘네가 결국은 우리 몸에서 설사를 멈춰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지사제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원리가 조금씩 다르니까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얘네들 수분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아까 표면적이 엄청나게 넓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이제 변비가 평소에 심하신 분들은 이거를 막 많이 먹는 게 좋은 생각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처방약이랑 먹으면 그 약들의 효과를 자기가 뺏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독소들이 흡착을 하듯이 약에도 흡착을 하니까 처방약이랑 같이 먹으면 그 약효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약을 먹으면서 같이 먹는다 했을 때는 그 텀을 되도록 길게 두고 먹는 게 좋고, 또 의사한테 미리 얘기를 해놓는 게 좋겠죠. 뭐 활성탄을 먹어보려고 한다고. 그 외에 이제 보통 음식에서 음식의 미네랄도 훔쳐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거의 그런 일이 없다곤 해요. 그 동물 실험에서 양이나 다른 가축들한테 오랜 시간 동안 숯가루를 같이, 그런 활성탄을 계속 먹여보니까 걔네들이 나중에 뭐 소변을 볼 때나 피에서나 온갖 미네랄들, 전해질들의 농도 차이가 없었다고 하니까 아마도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분을 많이 뺏어가지는 않는 걸로 생각이 돼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아까 그 원시 집단들, 그 프리미티브 사람들이 했던 거를 보면 걔네들은 음식에다가 항상 찍어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중독의 위험이 높은 음식들을 먹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 먹는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대로 보통 이제 한 티스푼 정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디톡스가 목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밥이랑 같이 먹기보다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자기 전에 한 티스푼씩 물에 타가지고 먹어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물도 충분히 마셔주시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설사를 하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한 번에 2스푼에서 3스푼까지, 뭐 의학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용량을 쓰기도 해요. 두세 스푼 혹은 뭐 그 이상까지도 한 번에 이제 많은 양을 먹어주고 잠에 들곤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놓은 지 되게 오래됐어요. 1년도 넘은, 한 번 사면 엄청나게 오래 먹거든요. 거의 사실 많이 먹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한 번 사면 진짜 오랫동안 먹을 수가 있는데, 산 이후로는 한 번 설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설사를 한 적이 없어요. 항상 먹고서, 그러니까 설사를 하는 순간 바로 얘네들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고 그 다음에는 다 괜찮아졌었어요. 언제나 항상 뭐 여행을 다닐 때도 이걸 항상 지참을 해가지고 다녔고요. 하나씩은. 런지 팁인데, 여행 다닐 때는 숯보다는 클레이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클레이는 공항에서 안 걸리는데 숯은 공항에서 걸려가지고 그 다 뜯어서 확인시켜줘야 되거든요. 이런 TMI도 하나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